이번 주를 핫하게 달군 이슈는요, 바로 이불 사러 한국 왔어요입니다. 이불마저. 그렇습니다. 이불과 K 열풍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싶을 텐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밥부터 빈대떡, 순대, 떡볶이까지 다양한 먹을거리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광장시장.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최근 광장시장이 K열 이불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是来这里买棉被的。 혼수 이불 전문으로 유명했던 광장시장은 요즘 대만과 중국 관광객이 좋아하는 이불로 가득합니다. 가게 곳곳에는 중국어 안내 메시지가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SNS나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뭐 저희 소개되는 영상들이 있다고 해갖고 이제 그런 거를 접하시고서 통해서 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SNS에는 해외 인플루언서들의 광장시장 이불 컨텐츠가 한가득입니다. 人家说韩国啊，如果你们来玩，一定要带一条四季被回去。这个是在台湾一年四季都可以用。 他们的材质啊都是玉米纤维。 덕분에 광장시장 이불거리는 그야말로 K 이불의 성지가 됐는데요.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이곳을 꼭 찾아서 이불을 구매한다는데 특히 대만 관광객들은 한 번 올 때마다 이불을 적게는 한 채, 많게는 10채까지도 살 정도라고 是你 합니다. 要的吗，弟弟？姐姐。哦，我要被，我要被 flower。 아이마저 취향이 확실하네요. 꼼꼼히 고르고 있어요. 야. 这是 젠토타. 네, 들고 가는 것도 일이겠어요. 그럴 것 같죠?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매요 젠토타. 네. 시밀러 스타일. 밀려드는 관광객 덕분에 최근 광장시장 내 이불 점포는 그야말로 성행 중이라고 하네요. 네, 참 반가우면서도 신기한 게 뭐 이불이야 다른 나라에도 다 있지 않나 싶은데 뭐가 좀 다릅니까? 네, 일단 대만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산 이불을 찾게 된 이유는요. 날씨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대만은 따뜻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불 공장이 잘 없답니다. 예. 그런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최근 대만의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불의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불 공장이 잘 없다 보니까 한국산 이불로 눈길을 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这的棉呢，就是比较容易洗，然后很温软。那在台湾的棉被是比较重，然后要洗的时候非常的不方便跟晒，所以韩国棉被就是很温暖，然后方便洗涤。所以就是重点还是价格不贵的。 아, 이런 차이가 있군요. 네. 펜스. 한국 이불은 가볍고 품질이 좋은 건 기본이고 가격까지 저렴하다는데 실제로 대만 이불은요 한국보다 3배가량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이불은 대만 관광객들이 꼭 구매하는 필수 쇼핑 아이템으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대만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면서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포장법이 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어떻게 갖고 갈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포장을 하고 材质摸起 있습니다. 来跟我们台湾专柜买的 아, 一模一样哦， 꽉 不 눌러주는군요. 用担心说 진공으로 体积太大，它可以真空压缩变成一个豆腐的真空状，你就直接拎着带回去。 바로 들고 갈 수도 있는데요. 원하면 진공 포장으로 이불 부피를 압축해서 해외 배송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유, 숨이 다 죽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겠죠. 관광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이불을 집 앞까지 배송받을 수 있으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광장시장의 일부 이불 매장은 외국인 판매량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라고 하네요. 신기하네요. 외국인들이 우리 이불을 좋아해 주니까 참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 여기에 또 문제점이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불 골목이 핫플레이스로 딱 떠오르면서 이불이 외화벌이의 효자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반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탈세의 성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금을 내고 거래하는 일이 대부분이겠죠. 게다가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예.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렇겠네요. 겁니다. 게다가 카드 결제 시 현금보다 10%가량 더 비싸게 물건을 판매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소식을 들은 외국인들은 현금을 출금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르거나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거든요.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라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고 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잦을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무당국이 계도 조치를 좀 강화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도가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예. 맞아요. 다음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그 매니저 갑질 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 20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논란 2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경찰 조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 됐는데요. 경찰 조사 이후에 그녀가 처음 전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죄송합니다였는데요. 그 현장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저의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력 끼쳐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약 8시간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친 박나래는 경찰서에서 나와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죄송하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은 대리 처방 심부름 등을 시키고 또 술잔을 던져서 다치게 했다며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박나래 씨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이 건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아마 바로 잡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다른 혐의들도 있죠. 경찰은 대리 처방과 불법 의료 행위 등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박나래 씨를 불러서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논란 이후에 박나래 씨가 그 한 OTT 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근황이 포착이 되면서 또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 중단 이후에 지난 1월이었죠. 그때 박나래 씨가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바로 네. 막걸리 학원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소소한 취미 활동이라도 해보라는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서 한식 요리 학원 그리고 막걸리 제조 학원 등을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공식 활동이 아닌 일상생활이니까 제발 보도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는데 하지만 이 소식 결국 전해졌죠. 그리고 당시 자숙 중인 상황에서도 술 제조를 배우러 다닌다는 사실에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왜 하필 술을 배우냐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후 그녀는 학원 수강을 모두 취소하고 집 밖 외출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측근들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해서 집 밖 외출 자체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에 빠지는 등 건강에도 이상이 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누구든 송사에 휘말리면 불안하고 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죠. 개인의 고통은 존중받되 관심과 사랑으로 활동하는 영역에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부터 박나래 씨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되고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수사를 통해서 가려질 만큼 섣부른 단정보다는 차분하게 수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